6월 17일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003형이 장난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이름은 대만과 가까운 성인 푸제남으로 지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최초로 편갑함과 전자기식 사출기를 도입했으며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합니다. 오늘은 003형 푸제남 항공모함의 구체적인 성능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푸제남의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제남은 길이 316m, 너비 76m입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변수는 10만 톤 규모의 미국 니미츠급 및 포드급 항공모함보다 작고 미국에서 퇴역한 키티호크급보다 약간 작습니다. 미국의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은 전장 326m, 너비 86m입니다. 길이와 너비는 003형 항공모함보다 10m 더 길며 이는 항공모함의 함재기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의 직각 및 사각 갑판에는 C-13 증기식 사출기가 각각 2대씩 있습니다. 한편 푸제남에는 전자기식 사출기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직각 갑판에 2대 있고 사각 갑판에 1대 있습니다. 이런 배열 구조는 사실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003형 항공모함의 크기는 1950년대 미국이 최초로 건조한 포레스탈급 항공모함과 비슷합니다.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갑판은 길이 326m, 너비 76m입니다. 003형보다 약간 크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미국의 여러 항공모함을 통해 003형의 구체적인 배수량과 탑재 전투기 수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레스탈급은 표준 배수량이 5만 9천 톤이고 만재 배수량이 7만 9천에서 8만 톤입니다. 반면 키티호크급의 만재 배수량은 8만 3천 톤입니다. 여기에서 003형 푸제남의 만재 배수량은 약 8만 톤으로 추측되며 7만 8천 톤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의 키티호크급, 니미츠급, 포드급 항공모함에 비할 수는 없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현역 항공모함보다 큽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은 배수량이 6만 5천 톤이며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핵추진 항공모함은 배수량이 4만 2천 톤에 불과합니다. 핵잠수함의 원자로를 사용하며 최고 항속도 27노트에 불과해 핵추진 항공모함으로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전문가의 추측에 따르면 중공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은 함재기 24대만 탑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3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반면 003형 푸제남은 약 5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003형 푸제남은 크기는 충분히 크지만 항공모함은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함의 유용성은 내부 무기와 장비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003형 푸제남의 동력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정보 공개에 따르면 003형은 재래식 동력으로 증기터빈 4대의 중유를 사용합니다. 증기터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동력장치 중 하나로 오래됐지만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 항공모함에 사용됩니다. 50년대 미국에서 건조된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은 33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고 키티호크급 항공모함도 30노트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항공모함의 최대 속도는 동력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동력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003형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증기 터빈 성능이 안정적일 경우 최대 속도는 28에서 30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제남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입니다.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과 증기식 사출 시스템의 장단점은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함재기의 출동 효율을 높이고 부피를 크게 줄여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중량의 함재기를 빠르게 사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모함의 사용 효율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중공이 초기 003형 항공모함을 개발할 당시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한쪽은 증기식 사출기 연구를, 다른 한쪽은 전자기식 사출기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진수식에서 전자기식 사출기 3개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 어떻게 전자기식 사출기를 사용하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는 전기 소모량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포드급의 경우 전투기 한 대 사출에 약 40도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간 출력이 매우 커서 7만 kW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방법은 플라이웨이 저장 장치에 전력을 먼저 저장하는 겁니다. 해당 전력원은 원자력이든 재래식 동력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003형이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더라도 전자기식 사출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국의 전자기식 사출기는 배에 설치하기 전 육지에서 여러 번 전투기 사출을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사출형 J-15를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사출형 전투기가 없다면 전자기식 사출기는 육지에서 어떻게 실험할까요? 전투기를 사출하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바다에서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정말 의아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공공사명 푸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통합전기 추진체계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통합전기 추진체계란 통합전기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함선의 모든 에너지가 전기에서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키티호크급을 예로 들면 동력은 증기 터빈에서 옵니다. 증기 터빈이 주축을 구동해 프로펠러를 회전시킵니다. 또한 디젤 발전기와 증기 터빈 발전기 등 또 다른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선상에서 쓰는 일상 전기를 공급합니다. 통합전기 추진체계에서는 증기 터빈이 더 이상 주축을 구동하지 않습니다. 선상의 모든 에너지는 먼저 전기로 변환된 후 다시 전기를 이용해 주축을 구동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사명 푸젠함은 왜 통합전기 추진체계가 아닐까요? 여기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공은 그렇게 고출력의 전동기가 없으며 8만톤급 항공모함은 소형 전동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공은 점진적이고 작지만 빠른 실행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중공이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사용하려면 우선 고출력 전동기가 있어야 하며 이런 전동기를 055형 구축함 같은 다른 대형 선박에 먼저 사용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사명은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통합전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통합전력 시스템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전력 관리를 중앙 집중화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포드급도 통합전력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드급 4번함이 돼서야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공공사명 푸젠함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푸젠함의 또 다른 특징은 중공이 개발한 중압 직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줌 월트급에서 포드급까지, 영국의 45형 구축함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까지 모두 중압 교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 논문을 살펴봤지만 전 전기공학 전공이 아니어서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영국 45형 구축함과 줌 월트급 구축함이 겪는 어려움은 중압 교류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줌 월트급 구축함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중압 교류 시스템이 아니라 전동기 문제입니다. 줌 월트급은 통합 전기 추진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전동기를 통해 프로펠러를 구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줌 월트급은 원래 영구 자석 모터를 사용했지만 기술 솔루션에 어려움이 있어 이후 첨단 감응 전동기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기는 크기가 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무거우며 또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회로 차단 제어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압 교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수량, 동력 시스템, 전력 시스템, 사출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공공사명 푸젠함을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항공모함은 이전 랴오닝함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전투력은 산둥함과 랴오닝함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지만 현재 공공사명 푸젠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함재기입니다. 중국은 현재 사출기에 적합한 함재기가 없습니다. J-15T 사출형은 이미 개발 및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생각에 사출형 함재기를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출형 함재기의 주요 차이는 전방 착륙 장치의 강도에 있습니다. 전방 착륙 장치는 사출기에 고정돼 상당한 힘을 감당하는데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공의 재료과학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J-15 사출형 전투기는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J-15에만 의존해서는 공중 우세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없어 미국 F-35를 상대할 때 반격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J-15는 소련 시기에 생산된 Su-35 함재기를 모방한 겁니다. 이후 중공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레이더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교체했지만 큰 몸체와 스텔스 처리가 안 된 외형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 단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미국의 F-35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 및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레이더가 안 켜져도 전자광학 시스템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 J-15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J-15가 F-35를 만나면 거의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중국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선양항공을 통해 신형 5세대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 5세대라고 불리는 J-31입니다.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양항공의 수석 엔지니어는 올해 말까지 차세대 함재기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현재 2022년 절반 이상 지났지만 J-31은커녕 J-15 사출형 소식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과연 J-31은 언제 나올까요?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항공모함의 핵심 전투력은 함재기에서 나옵니다. 함재기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출 효율이 높고 동력이 크고 순항거리가 길다고 해도 미국과 경쟁할 방법이 없습니다. 003형 푸제남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전자기식 사출기입니다. 전자기식 사출기는 좋은 설비이며 항공모함의 미래 발전 방향입니다. 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는 그리 혁신적인 건 아니며 이 개념은 7, 80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선용 전동기로 현재 롤러코스터나 자기 부상 열차에도 비슷한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항공모함에 적용하려면 수많은 공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학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포드급의 경험에 따르면 전자기식 사출기를 실전에서 시험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포드급은 2017년에 취역해 5년 동안 전자기식 사출기의 시험과 조정을 거쳐 올해 마침내 완전한 전투력을 갖추고 처음으로 해외에 배치됐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은 취역 후 첫 배치까지 약 3년이 소요되지만 포드급은 전자기식 사출기와 전자기 차단 시스템 때문에 2년이 더 걸렸습니다. 푸제남의 전자기식 사출기 성능은 어떨까요?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제남의 세 번째 문제는 중압 직류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055형 구축함이 중압 직류, 통합 전력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현재 취역 중인 055형 배치는 중압 직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055형의 두 번째 배치는 중국산 통합 전력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055형에조차 테스트하지 않는 중압 직류 시스템을 055형보다 5배 큰 항공모함에 처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중압 직류 시스템에 회의적입니다. 푸제남의 네 번째 문제는 언제 전투력을 갖추냐입니다. 군함이 진수 후 실제 전투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설비와 장치를 갖춰야 하며 군함이 진수된다고 건조가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진수는 일반적으로 함선의 선체 건설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내에는 수많은 전자 설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소나, 회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군함이 진수된 후에 진행돼야 합니다. 항공모함의 설비를 갖추는데 2에서 3년이 걸릴 수 있으며 중공의 산둥함은 진수 후 2년 반 후에야 취역했습니다. 푸제남은 훨씬 더 크고 수많은 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위장 시간이 3에서 5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설비를 갖추는 군함은 해상시험과 검수를 거쳐 정식으로 취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역 후 제대로 전투력을 갖추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사들이 군함 내 다양한 장비에 익숙해져야 하고 새로운 전투기도 군함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미국 포드급의 경우 2017년에 취역한 후 2022년 초에 항공모함 자격 인증을 통과해 진정한 해상 작전 능력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003형 항공모함이 올해 진수했지만 실제 운용까지는 최소 5에서 6년, 최대 7에서 8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공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군함의 품질 문제입니다. 최근 인도 유라시안 타임스에 따르면 중공은 2009년 파키스탄에 F-22급 호위압 4대를 수출했는데 이 군함 4대가 파키스탄 해군의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이 군함에 탑재된 FM-90 미사일 시스템이 고장나 미사일을 목표물에 고정할 수 없었으며 군함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와 SR-60 레이더도 고장났다고 합니다. 함선에서 고출력으로 신호를 보내면 성능이 크게 저하돼 파키스탄 군대는 선상의 적외선 센서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 호위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만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회전 속도를 매우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파키스탄군의 발표에 따르면 발동기의 크랭크축 연결봉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졌으며 윤활유 시스템과 충격 완화 시스템도 큰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파키스탄군의 설명을 살펴보면 중공이 제조한 무기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함은 중국의 언론 환경에서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외부 세계도 이런 결함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가 해외로 수출되면 해외 구매자는 그들의 진짜 성능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은 차이용 포비 드론 6대를 구매했지만 이후 성능이 선전한 만큼 좋지 않음을 발견하고 드론 6대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공군은 난창 PT-6 훈련기 23대를 구매했는데 이 훈련기의 성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공은 디젤 엔진, 크랭크 측 연결봉, 충격 완화 시스템 등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들은 그다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온 고압 및 군사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관련 부품의 설계와 제조 품질은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003형의 디젤 엔진, 충격 완화 시스템, 윤활 시스템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부 항목에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003형 푸제람의 진수로 중공 해군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의 대만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003형 항공모함 이후 미중 간의 서태평양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대만 해협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